여러분, 요즘 뉴욕 퇴근길 풍경 보셨습니까? 미국 직장인들이 퇴근하자마자 향한 곳, 햄버거도 피자도 아닙니다. 한국 치킨에 맥주, 치맥입니다. BTS 듣다가 시작한 관심이 이제는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을 싹쓸이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세포라, 얼타뷰티 같은 미국 최고 매장 한가운데에 코리안 스킨케어 전용 코너가 생긴 이유,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생활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한국을 소비하고 한국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시카 리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소비 문화를 연구하고 있죠.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솔직히 한국 문화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 연구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녁 7시, 맨해튼 32번가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BBQ 치킨 매장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줄이 너무 길었거든요. 궁금했습니다. 이 시간에 치킨집에 이렇게 줄을 설까?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20대 금발 여성이 치맥을 먹고 있었습니다. 30대 흑인 남성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히스패닉 커플이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고 있었죠. 저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자주 오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와요. 회사 동료들이랑 퇴근하면 여기 오는 게 루틴이 됐어요. 루틴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루틴이요. 저는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치킨, 떡볶이, 순대, 김치찌개까지. 미국인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을 바라봤죠.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종업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이에도 새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옆에 앉은 직장인 그룹을 관찰했죠. 그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양념치킨 소스가 진짜 끝내줘. 김치 맛있지 않아?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제 중독됐어.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피자나 햄버거를 얘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연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치킨이 나왔죠. 바삭한 겉면에 달콤한 소스가 발라져 있었어요. 맥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다시 둘러봤어요. 여기는 분명 뉴욕 맨해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같기도 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미국이 섞인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옆 테이블 대화가 또 들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여기서 보자. 좋아, 나는 이번엔 불고기 먹어볼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K컬처가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인들의 일상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던 겁니다. 퇴근 후 치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됐어요.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평일 저녁이 항상 이렇게 붐비나요? 직원이 대답했죠. 네, 요즘은 주말보다 평일이 더 바빠요. 회사원들이 주로 오거든요. 저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32번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뉴욕대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K컬처 소비 패턴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도서관 카페에서 메디슨을 만났습니다. 21살 대학생이었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 백인 학생이었어요. 저는 2년 전 BTS를 처음 알았어요. 메디슨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죠. 처음엔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들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한국에 관심이 생겼죠. 저는 메모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메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유튜브에서 먹방을 봤는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먹어보는 거였죠. 그런데 2번, 3번 먹다 보니 중독됐대요. 이제는 한 달에 2번은 꼭 K타운에 가요. 단골 식당도 생겼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음악에서 음식으로의 전환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친구들도 같이 가나요? 메디슨이 웃었어요. 처음엔 저 혼자 갔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먼저 가자고 해요. 다들 한국 음식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른 학생들도 인터뷰했습니다. 23살 제이슨도 비슷했어요. 22살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BTS로 시작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로 이어졌죠. 그리고 음식으로 확장됐습니다. 제이슨이 말했어요. 오징어 게임 보고 나서 한국 라면 먹고 싶었어요. 마트 가서 신라면 사왔죠. 에밀리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서 김밥 먹었어요. 드라마 속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콘텐츠가 식탁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에게 다시 물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달라진 게 있나요? 그녀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죠.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국 음식은 나눠 먹잖아요. 찌개도 같이 먹고 반찬도 공유하고.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식사 문화 자체가 전이 되고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음식 포장 용기를 들고 다녔어요. 도서관 앞에서 김밥을 먹는 학생도 봤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K-팝은 입구였을 뿐이에요. 진짜는 한국의 삶의 방식이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음악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식문화, 생활 습관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K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였죠. 32번가 입구에 섰을 때부터 느껴졌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평일인데도 주말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죠. 간판들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 앞에 줄이 있었어요. 불고기 전문점이었죠. 줄을 선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12명이었어요. 그중 한국인은 단 2명뿐이었죠. 저는 옆에 선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가 시계를 봤어요. 한 30분 됐네요. 그래도 여기 불고기는 기다릴만 해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억양으로 보아 뉴욕 토박이 같았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자주 오시나요? 한 달에 서너 번은 와요. 여자친구가 한국 음식 좋아해서요. 저는 다음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어요. 여기도 줄이 있었죠. 더 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찌개를 먹고 밥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놀라운 건 손님 구성이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고루 섞여 있었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았죠.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매니저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나왔어요.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매니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3년 전만 해도 한인 손님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외국인이 80%예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나요? 코로나 끝나고부터요. 넷플릭스 영향이 컸죠. 손님들이 드라마 보고 찾아와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K타운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곳은 더 이상 한인타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블록으로 걸어갔죠. K바비큐 식당 앞이었어요. 여기도 대기 명단이 길었습니다. 저는 대기자 명단을 봤어요. 앨리스, 마이클, 제시카, 데이비드. 한국 이름은 거의 없었죠. 한 커플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연구 중이거든요. 여성이 흔쾌히 응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자주 오시나요? 남성이 대답했어요. 2달에 한 번 정도요. 특별한 날 오는 곳이에요. 처음 온 건 언제예요? 작년 가을이요. 친구 추천으로 왔는데 완전히 반했어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거리를 계속 걸었어요.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까지. K타운은 하나의 완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었죠. 문화를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바나나 우유와 새우깡을 들고 있었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즐겨 먹던 것들이었거든요. K타운은 변했습니다. 한국인의 공간에서 미국인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요. 이민자의 거리가 아니라 글로벌 메인스트리트가 됐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 시즌2를 봤습니다. 연구 목적이었죠. 그런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특히 옥동식 셰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주였어요. 저는 옥동식 셰프의 식당을 찾아갔죠.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놀랐어요. 줄이 블록을 돌아갔거든요. 저는 마지막 사람 뒤에 섰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앞사람이 돌아봤어요.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었죠. 1시간 반 정도래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흑백 요리사 봤거든요. 옥 셰프 요리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시간을 때우는 거겠죠. 옆 남성에게도 물었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친구 넷이서 봤는데 다 같이 오기로 했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OTT 한 편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줄이 조금씩 움직였죠.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줄 끝에 섰습니다. 줄은 계속 길어졌죠. 드디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됐어요. 오픈 키친이라 주방이 다 보였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어요. 옥 셰프의 시그니처 요리들이 있었죠. 저는 프로그램에서 봤던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어요.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이거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 맞지? 맞아. 옥 셰프가 만든 그 요리야. 그들이 음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리는 거였죠. 저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플레이팅이 아름다웠어요. 한 입 먹었죠. 맛이 훌륭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본 것보다 실제가 더 좋았어요. 식사 중간에 옥 셰프가 홀에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셰프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죠. 저희 테이블에도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물었어요. 프로그램 이후 정말 바빠지셨죠? 옥 셰프가 웃었습니다. 네, 예약이 한 달치가 꽉 찼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가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식당으로 간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줄이 길었어요. 밤 9시인데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K 콘텐츠는 보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진화했어요. 화면 속 음식이 현실의 소비로 직결됐죠. 넷플릭스 한 편이 식당 매출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영향력이었죠. 저는 다음 주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이었죠. 5명이 모였어요. 모두 30대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대화가 시작됐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죠. 너희 새로 생긴 K카페 가봤어? 사라가 물었습니다. 변호사였죠. 아직인데 거기 뭐가 특별해?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분위기가 완전 힙해.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도 독특하더라.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게 연구에 도움이 됐거든요. K가 붙으면 뭔가 다르잖아. 에밀리가 말했어요. 패션 디자이너였죠. 맞아. 요즘 K 스타일 정말 인기 많아. 우리 브랜드도 한국 감성 넣으려고 하거든.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K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거였죠.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스타일이 유행이었잖아. 사라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야. 더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이거든. 대화가 이어졌어요. 화장품, 패션, 음식,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K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죠. 내 조카가 한국어 배우고 싶대.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몇 살인데? 13살. BTS 팬이거든. 가사를 이해하고 싶대. 저는 메모했습니다. 10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였죠. 힙한 동네로 유명했어요. 한 옷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쇼윈도에 K패션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K패션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스타일이요. 미니멀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죠. 요즘 정말 잘 나가요. 언제부터 들여놓으신 거예요? 올해 초부터요.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스타일 있냐고. 저는 옷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세련됐죠. 다음 블록으로 갔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K뷰티 섹션이 따로 있었죠.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K뷰티 제품이 잘 팔리나요? 네, 전체 매출의 40% 정도예요. 작년에는 20%였는데 올해 확 늘었죠. 왜 인기가 많을까요? 점원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효과도 좋지만 힙하거든요. 한국 제품 쓴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K는 이제 하위 문화가 아니었어요. 주류 시장의 중심이 됐죠.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 소비 시장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K가 붙으면 힙하다. 이 인식이 미국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고 세련됐다는 이미지였죠. 미국 주류 시장이 한국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토요일 오후 얼타뷰티 매장에 갔습니다. 타임스퀘어 지점이었죠. 화장품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입구로 들어서자 바로 보였습니다. 코리안 스킨케어 전용 코너였죠. 매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품을 고르고 테스터를 써보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마스크팩 앞에 젊은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품을 하나씩 집어들고 설명을 읽고 있었죠. 이거 써봤어? 한 여성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응, 완전 좋아. 다음날 피부가 달라져. 저는 매대를 살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니스프리, 라네즈, 설화수, 토리든. 제품 종류도 다양했죠.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코리안 스킨케어 코너는 언제 생긴 거예요? 2년 전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계속 확장했어요. 잘 팔리나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매출 1위예요. 다른 나라 제품보다 훨씬 잘 나가죠.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인기였죠. 어떤 고객층이 주로 사나요?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요. 요즘은 남성 고객도 많이 늘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에센스 추천해 주실래요? 주름에 좋은 거요. 직원이 제품을 하나 들어 보였어요. 이거 인기 많아요. 한국 기술로 만들어져서 효과가 빠르거든요. 여성이 제품을 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연구 중이거든요. 물론이죠. 한국 화장품을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확실해요. 친구가 추천해서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거 못 써요. 언제부터 쓰셨어요? 1년쯤 됐어요. 처음엔 마스크팩만 썼는데 이제는 전 과정을 한국 제품으로 써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관찰했죠. 한 20대 남성이 선크림을 고르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한국 브랜드만 비교하고 있었죠. 점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엔 일본 화장품이 인기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강세였죠. 지금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점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제품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성분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죠.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저는 매대를 다시 봤습니다. 진열된 제품들이 많았어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선케어까지. 카테고리가 다양했죠. 한 직원이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럼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미국에도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인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K뷰티는 단순히 예뻐지는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신뢰 산업이었죠.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의 기술력과 효과를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취향이 완전히 이동했어요.
저는 다음 주 타임스퀘어 세포라에 갔습니다. 미국 최대 화장품 매장이었죠. 궁금했어요. 여기도 한국 브랜드가 강세일까? 입구로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용 존이 있었거든요. 매장 중앙 좋은 위치였죠. 토리든, 에스트라, 이니스프리. 각 브랜드마다 독립 공간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도 화려했죠.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더 붐볐어요. 저는 토리든 코너로 갔죠. 젊은 여성들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스태프가 설명하고 있었죠. 이 토너는 수분 공급이 뛰어나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거든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민감성 피부에도 괜찮아요? 네,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성이 제품을 샀어요. 몇 개를 담더니 계산대로 갔죠. 에스트라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세럼이 인기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스태프에게 물었죠. 이거 주름에 효과 있나요? 네,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탄력에 도움이 돼요. 저는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스태프가 대답했어요. 2년 전부터 확장했어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공간을 넓혔죠. 매출은 어떤가요? 전체 매장에서 탑 3 안에 들어요. 특히 스킨케어 부문은 1위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포라 같은 대형 매장에서 1위라니요. 이니스프리 코너로 갔습니다. 마스크팩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품을 고르고 있었죠. 한 유럽 관광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억양으로 보아 프랑스 사람 같았어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파리에서요. 뉴욕 여행 중이에요.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신 건가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네, 파리에도 있지만 여기가 더 다양해요. 친구들 선물로 사가려고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에서까지 한국 화장품을 찾아온다니요. 매니저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했죠. 최근 트렌드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매니저가 응했어요. 한국 브랜드 성장세가 놀라워요. 2024년 미국 K뷰티 시장이 15억 달러였거든요. 2025년 전망은요? 20억 달러 예상이에요. 37% 성장이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였어요. 전체 화장품 시장은 어떤가요? 매니저가 설명했죠. 전체 시장은 정체돼 있어요. 성장률이 5%도 안 돼요. 그런데 K뷰티만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저는 매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코너가 가장 활기찼어요. 사람도 많고 제품도 다양했죠. 계산대를 지나갔습니다. 고객들의 바구니를 봤어요. 대부분 한국 제품이 들어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행이면 이렇게 크지 않아요. 37% 성장은 구조적 변화였죠. 한국 화장품이 미국 뷰티 시장의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났죠.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무엇을 목격한 걸까?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메모들이 빼곡했죠. BBQ 치킨 매장, 대학생 인터뷰, K타운, 옥동식 식당, 얼타뷰티, 세포라. 모든 장면이 연결됐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K컬처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음악에서 시작됐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들으며 한국에 관심을 가졌어요. 드라마로 이어졌죠. 넷플릭스를 보며 한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음식으로 확장됐죠. 치맥, 떡볶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화장품을 썼어요. K뷰티로 스킨케어를 바꿨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찾아갔어요. K타운에서 시간을 보냈죠.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한국식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화인류학 전공인 마크였죠. 마크, 내 연구 결과 좀 들어볼래? 그래, 말해봐. 저는 설명했습니다. K컬처의 변화를요. 콘텐츠에서 라이프 스타일로의 전환을요. 마크가 말했어요. 그거 K-웨이브 3.0이야. 1.0이 드라마와 음악이었고 2.0이 넷플릭스였다면 지금은 3.0이지.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죠. 다음 날 학생들에게 강의했어요. 제 연구 결과를 공유했죠. 여러분, K컬처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음악이랑 드라마 아닌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건 입구일 뿐이에요. 진짜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 먹는 방식, 꾸미는 방식을 미국인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메모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죠. 음식과 화장품이 공간으로 연결돼요. K타운에 가고 한국 카페에 가고 한국 식당에 가죠. 그리고 종국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대답했죠. 유행이면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요. 일상에 뿌리 내리면 쉽게 바뀌지 않죠. 강의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한국 음식 포장 용기를 들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K-웨이브 3.0의 본질은 콘텐츠가 아니에요. 일상 장악이었죠. 미국인들의 삶 속으로 한국 문화가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살아보고 싶은 방식이 됐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음식을 먹고 화장품을 쓰고 공간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을 정했습니다. K-웨이브 3.0 콘텐츠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첫 문장을 썼어요.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다. 미국인의 일상이 됐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 있을 거라 확신했죠. K컬처의 진짜 힘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